19살에 결혼해 새 아이를 낳고 29에 남편을 잃어 홀로 자식들을 키운 여인. 새벽 3시에 일어나 생선가게로 달려가고 허리가 끊어지도록 아파도 웃으며 버텼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조금만 더 버티면 너희는 행복할 수 있어. 하지만 30년 후 폐암 말기로 쓰러진 그녀에게 자식들은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엄마,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우리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어요. 이제 나한테 그만 기대요. 단칸방에서 홀로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그녀. 눈을 뜨니 다시 태어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큰아들의 늦둥이 아들로 전생의 모든 기억을 간직한 채 환생한 그녀는 자신을 버린 자식들에게 하나씩 복수를 시작합니다. 19살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착했지만 무능했습니다. 큰아들이 겨우 6살, 둘째가 4살, 딸이 2살 때 남편은 공사장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9살. 저는 홀로 새 아이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생선가게로 달려갔습니다.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고 저녁에는 공장 야간 작업을 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지도록 아파도 참았습니다. 손이 갈라져 피가 나도 웃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조금만 더 버티면 너희는 행복할 수 있어.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병이 왔습니다. 의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폐암 말기입니다. 치료하셔야 합니다. 치료비는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평생 처음으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아프다. 병원비 좀. 장남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사업이 어려워서요. 미안해요. 둘째는 짜증을 냈습니다. 어머니, 왜 맨날 우리한테만 손을 벌리세요? 다른 형제들도 있잖아요. 딸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저는 병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단칸방으로 돌아와 혼자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눈물이 흘렀습니다. 후회스러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저 아이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쳤을까? 그렇게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응애. 잠깐. 이건 내 목소리인가? 눈을 떴습니다. 아니, 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눈꺼풀이 무거웠고 몸을 움직일 수 없었으며 제 입에서는 아기 울음소리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누군가 저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막내 아들 예쁘다. 그치? 그 목소리. 저는 알았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을. 제 큰아들. 저를 병원에서 내쫓았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며칠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금씩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놀랍게도 제 큰아들의 늦둥이 아들로. 하늘이 저에게 기회를 준 것이겠죠. 전생의 모든 기억을 간직한 채 이 가족 안에서 저를 버렸던 자식들과 다시 살아가게 된 겁니다. 3살이 되었습니다. 저는 말을 배웠고 걷는 법을 배웠고 무엇보다 관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 막내는 정말 순해. 울지도 않고 말도 잘 듣고. 아버지, 아니, 전생의 큰아들은 제게 한없이 다정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전생에는 늘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어머니인 제게는 한 푼도 아까워하던 아들놈이 자식에게는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니. 너도 이렇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구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럼 왜 나한테는 그러지 않았어? 나도 내 엄마였는데. 나도 널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고모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전생에 제 딸, 오빠, 조카 보러 왔어. 그녀는 화려한 옷을 입고 비싼 향수를 뿌리고 입만 열면 자랑이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요즘 승진해서 말이야. 우리 애들은 영어 유치원 다니는데 전생에서도 그랬습니다. 딸은 체면과 명예를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가난한 어머니가 창피했던 거겠죠. 그래서 저를 버렸던 겁니다. 삼촌도 있었습니다. 전생의 둘째 아들. 형님, 사업 자금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늘 돈 타령이었습니다. 전생에서도 이번 생에서도 저는 이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순한 아이처럼 웃으며 모든 대화를 귀담아 들으며 기회를 노렸습니다. 7살이 되던 해, 저는 아버지의 서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 책 좋아하는구나. 아빠는 아들이 자랑스럽다. 아버지는 흐뭇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책을 보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서류를 받습니다. 계약서를 받습니다. 사업 파트너의 이름을 받습니다. 김성호. 아버지가 가장 믿는 동업자. 20년 지기 친구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비밀을. 전생에서 우연히 들었던 소문. 김성호가 횡령으로 감옥에 갔다는 이야기. 그때는 남의 일이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아빠, 김 아저씨 요즘 돈이 많이 필요한가 봐요. 왜 그렇게 생각해? 어제 김 아저씨가 통화하는 거 들었어요. 빚 갚아야 한다고. 작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의심의 씨앗을. 아빠, 김 아저씨가 아빠 서류 몰래 복사하는 거 봤어요. 아빠, 김 아저씨가 다른 사람이랑 이상한 이야기 하던데. 하나씩, 하나씩. 아버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계감사가 나갔습니다. 김성호의 횡령이 드러났습니다. 5억, 무려 5억 원을 빼돌렸더군요. 아버지의 회사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동업자에게 배신당하고 거래처에서 신용을 잃고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서서 작은 손으로 아버지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아빠가 조금만 더 참으면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전생에서 제가 했던 말 똑같이 돌려줬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제 눈을 봤습니다. 뭔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알 것 같다는 듯이. 하지만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그렇습니다. 설마, 7살 아들이 이 모든 걸 계획했을 리 없으니까요. 삼촌은 자주 찾아왔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만 사업 자금 좀. 아버지는 이제 돈이 없었습니다. 삼촌은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갔죠. 그런 삼촌을 저는 우연히 만났습니다. 삼촌, 오, 우리 조카. 왜? 삼촌, 제 친구 아빠가 대박 났대요. 응? 진짜요. 친구 아빠가 투자해서 돈 엄청 벌었대요. 코인?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친구가 자랑하더라고요. 삼촌도 해보면 어때요? 삼촌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떤 코인? 저는 준비해둔 이름을 말했습니다. 전생에서 들었던 사기 코인의 이름을. 루나. 뭔가 그런 거였어요. 친구가 부자 됐대요. 욕심은 사람을 눈멀게 합니다. 삼촌은 모든 걸 걸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보험을 해약하고 심지어 아이들 학자금까지 털어서 5천만 원 전부 코인에 투자했습니다. 처음에는 올랐습니다. 이거 대박이다.
삼촌은 춤을 췄습니다. 하지만 폭락.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삼촌은 절규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돈만 쫓던 너희 손. 이제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겠구나. 삼촌의 가족이 무너졌습니다. 부인과 이혼했고 아이들은 삼촌을 원망했으며 삼촌은 술에 빠져 살았습니다. 전생에서 제가 병들어 누워 있을 때 삼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있으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어머니 치료비 때문에 우리 애들 학원도 못 보내잖아요. 이제 당신 애들은 학교도 못 가겠네요. 고모는 제일 조심스러운 상대였습니다. 전생에서 제가 가장 사랑했던 아이. 밤새 아파해도 곁을 지켰고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 밤낮으로 일했으며 결혼식 때는 빚을 내서라도 축의금을 두둑이 줬습니다. 엄마 고마워. 사랑해. 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병들자 엄마 미안해. 난 내 인생 살아야 해. 시댁 눈치도 보여야 하고 엄마 이해해줘. 이해는 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못했습니다. 고모는 명예를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고급 아파트에 살고 고급 차를 타고 고급 모임에 나갔습니다. 나 요즘 여의도 부인의 회원이야. 늘 자랑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랑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10살이 되던 해 고모의 큰 모임이 있었습니다. 백화점 VIP 파티. 저도 따라갔습니다. 조카가 너무 예의 바른 아이라서 고모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파티장에서 저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고모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김 여사. 두 사람은 늘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서로를 견제하고 질투했죠. 저는 김 여사의 핸드백을 살펴봤습니다. 아니, 살펴본 척하며 그녀의 명품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고모의 가방에 슬쩍 넣어뒀습니다. 어머, 제 지갑이 없어. 김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지갑이요? 얼마짜리인데요? 에르메스인데 300만 원짜리예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한 부인이 말했습니다. 혹시 가방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지 그래요? 모두가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 여기. 한 부인이 고모의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이 가방 안에 김 여사님 지갑이 폭발했습니다. 뭐야? 당신이 훔친 거야? 말도 안 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고모는 억울해했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저 사람 원래 허영심 많았어. 집도 임대래. 겉으로만 부자인 척.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고모는 모임에서 쫓겨났습니다.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고모는 집에 틀어박혀 울기만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는 고모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고모, 전생에서 나도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날 버리냐고. 고모는 제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울음소리만 들렸으니까요. 복수는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장남은 거리를 헤맸고 둘째는 폐인이 되었으며 딸은 사람들 앞에 얼굴을 못 들었습니다. 저는 웃어야 했습니다. 속이 시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텅 비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아, 네 아빠, 너 나한테 화났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한참을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니다. 내가 아직 어린데 내가 이상한 소리 했구나.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가 요즘 힘들어서 미안하다. 너까지 힘들게 해서.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전생에서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었습니다. 문득 이 아이도 나를 사랑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큰아들은 나를 버렸어. 나를 병원에서 내쫓았어. 나를 죽게 내버려뒀어. 15살이 되었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장남은 파산했고, 둘째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으며, 딸은 우울증으로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위독합니다.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산소호흡기를 단 아버지. 아들아, 아빠, 미안하다. 아빠가 너한테 좋은 아빠 못 돼서. 그 순간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전생의 마지막. 제가 단칸방에서 혼자 죽어갈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제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사랑한다. 아들. 저는 무너졌습니다. 복수한 분노. 모든 게 의미 없었습니다. 아빠, 나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내 엄마였어. 너는 나를 버렸어. 나는 복수하러 왔어.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랑해요, 아빠. 그것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회복했습니다. 장남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둘째도 술을 끊었습니다. 딸도 천천히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한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팠습니다. 여전히 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불완전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완벽한 자식이 없듯 완벽한 부모도 없다는 것을, 어쩌면 전생에서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약했고, 그래서 이기적이었고, 그래서 어미를 버렸을지 모릅니다. 용서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저는 이 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아빠, 나 유학 갈게요. 그래. 내 인생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두 번의 인생, 한 번은 버려진 어미로, 한 번은 복수하는 아들로. 결국 저는 무엇을 얻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는 압니다. 복수는 끝이 아니라는 것을, 한을 푼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해방은 용서도 복수도 아닌 그저 놓아주는 것이라는 걸. 이제 저는 저를 위해 살겠습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들도 아닌 그저 나로서. 안녕히. 나의 전생, 나의 한, 나의 복수, 그리고 나의 자식들.